이래서 이제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가볼까 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새로운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여기에서의 계절은 큰 틀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30년씩 맞물려 돌아가는 대운의 계절을 직접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냥 그 개념적인 시절이 바뀌면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디테일한 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집중하셔야 돼. 앞 시간에 설명했던 부드러운 반죽을 가지고 이제는 구체적인 물질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도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지만 그러한 범주가 세계적, 그러니까 30년을 경계로 어느 때쯤 그게 바뀌는가로 삶의 모양이 그때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큰 계절, 대운 30년, 그러니까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맞물려가는 계절의 중간쯤에 있어서 대운이 바뀌는 때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앞으로 몇 년 뒤든 내 삶이 향후 또 다른 30년의 세월을 맞이하고 있다. 무조건 변화가 온다. 100%는 아닙니다만 변화가 온다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계절이 바뀐다는 건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는 우리가 1년 사계절이 바뀔 때도 대청소 한번 해야 될 것이고, 그죠? 옷이나 침구류가 달라지니까 요즘 양식 문화가 돼서 침대를 쓰면 덜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입는 옷 모양이 바뀌게 되죠. 근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이 바뀔 때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가을에서 겨울 들어갈 때고 봄에서 여름 올 때예요. 그 계절에서는 꼭 한번 큰 변화가 생깁니다. 물론 나머지 계절도 30년에서씩 바뀌는 데는 큰 변화의 모체가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30년 대운이 살아왔던 것은 그러한 환경, 그러한 계절에 있다가 다른 계절로 넘어가니 이 앞선 계절의 끝마무리쯤 다음 준비를 여유롭게 했고 또 미련 없이 지난 계절을 정리할 수 있는 분들은 삶이 굉장히 유연하게 넘어가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내 환경은 안 바뀌어, 그리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라고 덤벼들었던 분들은 겨울의 한 중앙에서 이제 겨울 옷을 찾는 짓을 해야 됩니다. 감기 몸살 다 앓고 산전수전 다 겪고, 여름이 언제 오겠나 생각했던 사람이 한여름에 오히려 감기가 들리고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한여름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사주의 샘플은 내가 늘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건, 저도 제 사주가 우리 엄마가 그때를 100% 놓은 걸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도 없고, 그냥 오픈해서 이야기하자면, 위에 사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주고, 밑에 사주는 알려지기를, 지금 요즘 코카콜라 준표라 했나? 하여튼 유튜브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홍준표 사주입니다. 특별히 한 개인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는 예우에 대한 명칭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꾸 그러면 말이 길어져서. 여러분, 이제 이 계절이 바뀌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간다는데 이 두 샘플은 좀 적당해요. 명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대통령이 격이 되니 안 되니, 그 다음에 그런 큰 격국을 가지고 있는 홍사준이 이런 말은 저는 삼가하고, 오늘 주제에 맞는 이야기만 좀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위에 있는 이전 대통령의 사주는 계절을 여러분들 보니까 해자축이 어린 시절에 지나가고 신유술을 역으로 맞는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딱 구분되는 게 이제 여름으로 오는 44세 이후입니다. 지금 구조에서 자월에 신금이 뭐를 필요로 하고 격국이 어떻고는 떠나서 이렇게 지금 본다면 이 사주는 이미 20대에 들어서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한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40대 중반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죠. 완전히 달라지는 삶. 그런데 이 팔자 구성이 맞다면 이 사주는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주 인생의 후반부가 역동적인 젊을 때 써야 되는, 물론 아직도 뭐 건강하시지만 이 양반이 말년에 관운을 쓴단 말입니다. 인생 후반부에. 인생 후반부에 관운을 쓰는데 특징이 있어요. 이 양반의 사화는, 정관은 본인 팔자에서, 본인 입장에서의 공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그렇게 유능하다 해도 자연 이치에 맞는 새로운 삶은 여러분 어찌해야 돼요? 대강 감이 오지요. 이 사화라는 에너지를 써먹을 때 본인은 눈치채야 된단 말이야. 뭘? 나는 현실에서 그것이 어떠한 관이 되었든 나의 이로움은 쓰지 않겠다는 대단원의 결정을 내려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 육신의 관마저, 그러니까 육신에 해당되는 관, 자식이 될 수 있겠다, 그죠? 그것마저 내 인생에서는, 인생 말년에 내하고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아주 불편한 관계로 떠나게 됩니다. 시중에 나돌았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혼에 자식이 있다 이런 건 나와 있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미 뭐 책으로도 나오고 해서 있을까 없은가 사주 보는 분들은 100% 그냥 알 수 있겠죠. 어디에 있을까 정도도 뭐 저는 감이 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런 것도 이제 뭐 대강은 뭐 느낌이 오죠. 아무튼 1년 인생 말년을 아주 20대, 30대에 전투적으로 나의 경쟁력을 키워가면서 그래도 하늘의 기운이 부족한 나의 에너지를 보충시켜주고 내 편이 되어줄 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양보다 내공을 키웠던 이 30대의 세월의 에너지는 사실은 팔자론, 명조 팔자론만 보자면 이 양반은 재적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운의 흐름이. 그냥 돈으로 승부를 끝내야 되는데 팔자는 묘하게 이분이 태어난 월지를 중심으로 본인 역시 의도와는 다르게 관으로 흘러간 사주 구성을 맞아버렸어요. 이게 내가 계절이 바뀌면 새로운 방식으로 산다가 그전까지 젊은 시절에 전투적으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인 재물을 택했던 게 결국은 관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평생을 내 손에 쥐고 놓아본 적이 없고, 아니 세상에 돈 버는 목적이 아니 그 장사꾼이 뭐 이로움을 따지고 이렇게 돈 버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깨놓고 이야기해서 세계 역사 이래로 그는 어느 일부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재물의 싸움은 포장, 거짓, 이 거짓이라는 게 나쁘다는 의미의 거짓이 아닙니다. 아니 장사꾼한테 원가를 밝히라는 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 이익이 안 남을 짓을 장사꾼이 왜 합니까? 아무튼 이 사주 구성은 이렇게 흘러가면서도 관을 쓸 때는 그러니까 재를 쓸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을 쓸 때는 대전제 큰 관계는 세워놔야 된다. 이 관은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그러니 새로운 삶의 방식은 때로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나라 세종대왕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냥 횡재라. 살다 보면 여러분, 뭐 특별히 뭐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 횡재가 위에 횡재가 될지 밑에 횡재가 될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주팔자 구성이 지금 이 나이에 뭐 죽고 어려운데 다 들어가 있으면 그럼 그 사람들끼리 다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 새로운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기의 의도에 따라 이끌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운의 흐름대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전에 또 선택한 게 달라서 그릇이 달라 지금 강을 가고 있는 배에 얹혀 있는 사람도 있고 망망대해 태평양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이제 밑에 거로 가볼까요? 밑에 사주도 이거는 대운의 짝이 딱 구분돼 버리죠. 청춘의 시절에 신유, 경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관운이 들어옵니다. 그죠? 근데 이 사주는 신에서는 불편해도 겨울 초입에 있는 을목이 그래도 이제 음은 무조건 합을 이제 쫓아가는 게 에너지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저 보면 위에 사주도 정신적으로는 어디에서 한번 맛이 갔을까를 보면 병신 합수 때입니다. 위에 거 잠시 보자면. 그때 맛이 갔을 수 있어. 가치 기준에서. 또 밑에 사주로 내려오면 이 경을합금의 시기에 그 전의 인생 판도와는 다른 세상을 맛보고 어금니를 깨물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밑에 사주를 보자면 홍모 씨의 사주를 보자면 이것도 30년씩 나눠지는 판구조 여러분들 확실히 느껴지죠. 신유술, 사오미. 그런데 결국 이 밑에 사주를 보면 여러분 지금 글자로 보면 사하고 유는 아주 먼 거리에 있으면서 인생의 대운으로는 유라는 게 나타날 때만 동기의 형식으로 에너지가 합해지고 그 나머지에는 사유축 합금으로 모여질 수 있는 기운은 좀 약합니다. 이유가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간에 해라는 큰 강 두 개를 건너야 돼서 그 먼 건강을 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합의되기라는 것은 사실은 명리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근데 특징이 이 양반의 정신세계와 자기의 식상, 이거 보통 갑을목이 연애 식상관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갑을목이라면 식상을 쓴다면 사화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면 특징이 있어요. 말로 먹고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좀 독설이 있어요. 특히 사화를 쓰면 좀 꼬는 기질이 있어. 대신에 이런 상관을 어릴 때 연지에 깔고 있으면 일반적인 명세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굉장히 총명하다. 어떤 일간을 쓰든 연지에 상관을 깔고 있으면 이미 유복하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인 것만큼은 확실하다. 왜? 어릴 때부터 아이디를 써야 되고 잔머리를 굴려야 되고 그러면서도 적어도 반항기도 키우고 이러려면 똑똑하지 않은 놈이 무슨 반항을 지깁니까, 여러분? 어떻게 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를 떠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제 안에 뭔가 들어야 되거든. 그 어른들은 그런 말을 총명하나 그 독설을 조심하라.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저도 이거로는 이제 반성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니 지금 이거 특히 인성과 식상이 현실에서 100% 왜곡되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를 못 놔둔단 말이에요. 나의 정신세계가. 그 해라는 글자를 쓸 때는 진과 같이 그게 무엇이 되든 그 세계가 좀 복잡해요. 해를 식상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재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관으로 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인성으로 쓸 수도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의 안에 팔자에 만약에 드러나 있고 해라는 글자가 있다면 혹시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사이도 그것이 나에게 육친법이 어디에 해당되는가로 보면 물리적인 그 육친 관계에서도 내하고 그 양반하고의 관계가 좀 복잡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와서 내한테 펼쳐지는 십신의 작용으로도 뭔가 그 부분에는 내가 정리가 잘 안 되는 뭔가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양반은 우리가 이제 일반 사주를 본다면 정신세계가 총명하긴 하나 정신세계가 뭔가 좀 복잡해. 그 복잡하다는 것은 자기가 언제 무엇을 꺼내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식상이 속도가 빠르다 말입니다. 말이 빠른데 그놈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니 때로는 뭐 그 뒤에 상상한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면 또 이거는 한 사람의 팔자를 보는 게 돼서 아직 뭐 현장에서 뛰고 계시니까 뭐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나는 나의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뽑아 놓은 거는 100명 중에 예전에 이제 일대 창암 선생님의 표현입니다. 그분은 저보다도 다양한 삶의 그 방식을 다양하게 겪으셨고, 또 유일하게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어른들 중에서도 인간관계가 정말 다양했어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세례를 받은 분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 시절에 유명했던 분의, 또 절로 따지면, 불교로 따지면 속가 제자로 큰 어른들을 모셨고, 본인도 세례도 받았고, 타 종교와 관계없이 또 무속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또 교우 관계를 가지셨고, 제야에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 그 부분이 표현하신 말씀이 사주 공부 제대로 해도 한 명은 못 본다. 100명 중에. 아버지 그게 누굽니까? 거기에는 뭐 한 명이라는 거 안에는 함축적인 게 있어요. 사주는 죽은 자를 볼 수 없다는 거와, 뭐 죽었으니까 볼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게 재관을 보고 뭐 이런 거니까. 더 중요한 거는 누구든 일반적인 삶에서 그 모양을 바꾼 사람을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일반적인 삶을 버리고 가는 부류가 어떻게 있습니까? 종교인들 있죠. 스님, 목사, 신부님. 그런데도 그때 당시도 아버지는 뭐라 하셨느냐. 중 100명 중에 한 명 빼고는 다 볼 수 있다. 다 맞출 수 있다. 목사도 그러면 뭐 예를 안 들어서 그렇지. 목사님도 마찬가지, 신부도 마찬가지. 왜? 99명은 삶의 방법에서 종교인을 택한 것이지. 종교인을 택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다 내 손발에서 잘라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가 종교인이든 아니든 내 육신을 다 잘라내 버리고 내 가진 거를 다 버리고 홀로의 어떤 목적에 나는 무인도에 가 살 거다 하고 그걸 다 버리고 간 사람 역시 팔자는 못 볼 것이고, 공부하러 가면서 정말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 간 사람만큼은 팔자로 볼 수 없는, 당연한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대부분은 팔자에 뿌려진 환경에서 내가 본 것들만을 가지고 가치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사주는 여자 사주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림으로 보세요. 그냥 인생의 주도적인 판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설명해 놨습니까? 그래, 돈이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런 구조에 제가 이제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좀 오버가 됩니다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정신세계가 어떻니, 펼쳐내는 모양이나 말투나 행동 이런 게 예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 모양대로 삽니다. 100의 99는 여러분 지금 지지에 펼쳐져 있는 것 중에 이제 진이라는 글자를 봅시다. 이 개수는 음간이니까 무토와의 합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천간에서는 무토가 자리하고 없습니다. 그 남편의 어떤 모양이, 활동이 대외적으로 널리 펼쳐지기는 어렵고 지역적인 한계를 가질 것이고, 인생의 후반부에 하기 전까지는 자기 총량에 비해서 남편의 역할은 굉장히 작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직장의 위치를 한다면 진방이면은 여러분들 대강 감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게 그 관이 모양에 따라서 직장도 나중에는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특히 지금 사주로 본다면은 51세 대운 오기 전에 진이라는 대운이 왔을 때, 그때 이제 한 큰 변화가 오겠죠. 왔겠죠, 그런 변화가. 그리고 이 삶의 주도적인 에너지는 화기가 대장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염상격 사주라고 볼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월질 등령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는 윤학격 사주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 인생에서 주도적인 나의 삶에 돈이 모든 걸 해결하는 입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그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손님이 먼 길을 찾아왔는데 우리 집이 중국집을 해.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이 중국 음식이지 거기서 무슨 일식이 나오겠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자,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 사주에서 요 뒤에도 뭐 한번 다루실 건데, 이제 팁이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전문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남편하고 늘 붙어 있으면 굉장히 뭐 특별한 건 없어도 늘 붙어 산다.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 평생에 남자는 한 명뿐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재미로 본다면.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일까? 공부하시는 분한테 살짝 숙제를 내보고, 다음 시간에 이걸 건드릴 수 있으면, 그 부분에서는 뭐, 요 사주는 오픈된 내용이니까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